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베트남 엄마들이 딸을 한국에 씹보내는데 엄청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국제 결혼하는 외국인 사이를 받아들이는 또는 이제 외국에 시집을 딸을 보내고 이런 가정이 좀 많이 생겨나요. 많은 어머님들이 국제 결혼에서 적극적이면서도 또 관심을 많이 이제 갖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보면은 이미 이제 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카라든지 뭐 여동생이라든지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살면서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좋은 거를 당연히 SNS나 이런 걸로 많이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딸을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 그런 쪽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부장님, 베트남 엄마들 사이에서 한국 남자가 그렇게 인기 많은가요? 뭐 꼭 100% 한국 사람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베트남 시골도 보면 이제 대도시가 많이 변해 갑니다. 자, 다른 나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살아요. 제 시골에는 실제로 보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대만 사람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데이터를 따지면 한국 사람이 또 이렇게 좀 많이 국제 결혼을 하는 편인데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좀 높습니다. 자, 이유는요, 단순히 이게 한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단 생활 환경이 정말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은 정말 깔끔하게 양복 입고 출근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정말 생활 영역이 좀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에 있는 여성분들이 좀 호감을 갖고 관심을 또 이렇게 많이 가져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도 국제 결혼을 해서 부모나 가정한테 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 또 외국인한테 또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한국을 택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거부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 인생, 자기 배필감을 직접 당연히 찾아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국민끼리, 국내인 경우는 좀 그렇겠죠. 국제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모님 마음은요, 딸의 인생이 정말 달린 문제잖아요. 자국민도 아니고 정말 먼 타국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간섭이라기보다는 엄마로서의 강한 책임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국제 결혼할 때 베트남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막 이 결혼은 반대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뭐 꼭 이 결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뭐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국제 결혼이 이제 보편화가 많이 됐잖아요. 모든 커플들이 외국에 가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적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어머님 입장에서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국제 결혼 해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냥 하지 마 이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오케이 했다가 이제 가족분들하고 또 이렇게 많이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딸이 정말 먼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잘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 걱정, 초조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결정했다가도 다시 중간에 반대하는 경우도 실제로도 있습니다. 네,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는 게 솔직히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정말 자국민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 정말 먼 타국으로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정말 잘 살지, 또 아프면 어떡할지, 또 내 딸이 가서 외로우면 어떡할지, 사이가 잘해줘야 되는데, 사랑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줄지, 그런 부분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국제 커플들이 정말 많이들 결혼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정보를 습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부모님 모시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거겠죠, 역시?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꼭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농사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촌 언니 손잡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고모, 이모부 이렇게 오는데 이제 결혼식 당일에는 당연히 다 오시죠. 그런데 이제 그 맞선 때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족분들 오시냐 그렇진 않고요. 그래도
대부분은 가족분들 중에 꼭 한두 분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부장님, 따님 음. 혜린이 있잖아요. 혜린이가 한국 남자에게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베트남 남자에게 시집 가면 좋겠어요? 요즘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딸하고요. 지금 올해로 벌써 이제 15년입니다. 베트남에 산 지가 15년인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외모라든지 이런 옷 스타일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인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나이잖아요. 당연히 물어보죠.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딸 입장에서도 베트남에서 학교 다니고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베트남 남자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베트남에 살면서도 한국에 정식적으로 온 지가 2년 전에 딱 한 번 오고는 아직 못 왔습니다. 이제 공부도 해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SNS인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당연히 딸 입장에서도 한국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싶어 하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당연히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혜린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은 잘생기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 남자다? 네, 맞죠.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베트남 엄마들이 이제 딸을 이제 한국에 시집을 보내려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요.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사위 찰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